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의무임대기간 종료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함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근데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은 가액요건과 면적요건이라는 것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세제 혜택은 크게 6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그 다음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추가 적용하고 특례 적용, 그 다음에 양도세 100% 감면입니다. 이 6가지 혜택에 대해서 각각 면적요건과 가액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면적요건이라는 것은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지 그 이하인지 여부를 따지는 거고, 가액요건은 임대 개시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지 6억 원을 초과하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혜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일단 빼고 양도세가 나온다는 전제 조건에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거니까. 두 번째, 거주주택 비과세. 이거는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아니죠.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주겠다는 거니까 이것도 빼고. 그러니까 나머지 4개가 어떻게 계산 사례에서 적용되는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A주택하고 B주택이 있는데 A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A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매각을 했었을 때 양도세에서 어떤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근데 A주택의 어떤 혜택을 갖고 있으면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이었고 면적은 100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가액요건은 충족하되 면적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가액요건은 충족됐다. 그러면은 앞에 밑에 4가지 요건 중 4가지 혜택 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추가 적용, 이 2가지 적용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적용가는 혜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추가 적용, 이 2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의사항, 첫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설령 내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 못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취득했다고 하면은 조정대상 지역 밖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었을 때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은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요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이제 취득했겠죠.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배제도 적용받을 수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추가 적용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 요 2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 최대 10%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보유연수 곱하기 2%에다가 최대 10%까지 적용되는 추가 적용을 한 다음에 그리고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한 후에 중과가 배제되기 때문에 일반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세액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임대 개시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합니다. 하지만 면적 요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거예요. 즉 가액 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면적 요건은 충족한다 라고 봤었을 때 어떤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가액 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면적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2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
요거는 면적 요건만 있었습니다. 물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하고 양도세 100% 감면에도 가액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사례는 취득 자체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2015년 1월 1일에 취득했기 때문에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가액 요건은 적용이 안 되겠죠. 즉 면적 요건만 봐서는 두 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가능 혜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즉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하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97조 5가 적용됩니다. 요거 4가 아니고 5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주의사항 한번 볼까요? 만약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하고 양도세 100% 감면에도 가액 요건이 신설됐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또 중복 적용이 강하느냐, 두 가지 혜택이 적용됐었죠.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 즉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70% 적용하고 양도세 100% 감면, 이 두 개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97조 3, 하나는 97조 5입니다. 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다 적용받는 건 아니고 조세특례제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를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 내가 매각을 했어요. 그럼 세액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중복 적용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만, 내가 유리한 거 하나만 선택하면 되겠죠. 내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을 선택한 경우 어떻게 되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먼저 70%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을 적용받죠. 즉 양도 차익에 대해서 30%만 이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한 이후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왜? 조금 아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가액 요건이 6억 원을 초과를 했잖아요. 아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되기 위해서는 가액 요건이 6억 원 이하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즉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액 요건을 충족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특례는 적용받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실수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혜택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70%나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는 주택이면은 다주택자 중과 배제까지 모두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별개입니다. 물론 가액 요건까지 충족하면은 중과 배제까지 적용받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즉 70%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모두 적용받겠죠. 근데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가액 요건은 충족 안 하고 면적 요건만 충족했기 때문에 면적 요건에 해당하는 특례는 적용받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을 선택을 안 하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세액을 산정한 다음에 산정된 세액을 100%를 감면하고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낸다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 가액 요건 충족 안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해가지고 세액을 산정해야겠죠.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된다는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완전히 배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세율이 뭐 10% 또는 20%가 가산돼서 세액을 산정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세액을 산정된 세액에 대해서 양도세 100%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100% 감면은 받습니다. 하지만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100%를 감면받는다 할지라도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은 세금을 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가액 요건도 충족하고 면적 요건도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의무 임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했었을 때 세액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 적용됩니다. 가액 요건 충족, 그 다음에 면적 요건도 충족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두 가지 빼고 양도세 중과도 적용받을 수 있고 추가 적용도 받을 수 있고
장기부의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도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주의사항 한번 볼까요? 요 네 가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관련해서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 불가하다. 근데 본 사례 같은 경우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이제 본 사례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과 관련해서는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가입요건이 신설됐죠. 즉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70%나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으려면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면적 요건과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면적 요건만 충족해도 두 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그 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이 안 된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추가 적용인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97조 4,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70%까지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 3, 양도소득세 100%가 한면인 조세특례제한법 97조 5, 이 셋 중에 내가 유리한 거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 주택을 매각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세 가지 그 옵션에서 내가 첫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을 반영한 다음에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이제 그만큼 공제가 되겠죠. 그렇게 공제한 후에 산정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죠. 왜?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가액 요건까지 충족했기 때문에 중과가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두 번째 옵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즉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을 선택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한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하고 상전된 양도소득 금액을 갖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죠. 아까 저희가 봤었을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됐었잖아요. 그때는 가액 요건이 충족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중과가 적용되는 거고, 지금 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면적 요건도 충족되고 가액 요건도 충족되기 때문에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70%를 적용하고 세율에 있어서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번엔 세 번째 옵션,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일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산정을 한 다음에 상전된 세액의 100%를 감면받죠. 그리고서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 제일 나한테 유리한 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지금 뭐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나중에 양도세를 계산해가지고 제일 적은 세액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내가 선택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크게 세 가지 구분해서 봤습니다. 즉 가액 요건이 충족된 경우, 면적 요건만 충족된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면적 요건과 가액 요건 모두 충족됐다고 가정할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특히 면적 요건만 있던 것들, 특히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70%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면적 요건만 있었죠. 근데 그 면적 요건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그때 당시에 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면은 세제 혜택 받은 것 말고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그거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어떨 때는 중과가 적용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특례를 내가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됐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